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을 향한 꿈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여러분의 취업 멘토 HRD 비타의 권이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면접을 볼 때 우리 그 면접자들의 외모를 보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요? 이 질문에는요, 외모를 본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조금 걱정되시나요? 자, 그런데요, 이 담당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요, 면접자가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우선은 호감 가는 인상인지, 좋은 인상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쁘지 않다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조금 더 호감 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PR의 기본, 먼저 이미지 메이킹, 면접 플로우 분석과 자세 분석법, 성공 면접을 위한 맞춤 면접 복장 팁과 더불어서 메이크업과 헤어 연출법, 그리고 표정 연습까지 해서 이미지 메이킹, 면접을 위한 모든 것들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 PR의 기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인사 담당자들에게 저희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면접 시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미지가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30? 50? 자, 무려 81%가 면접 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이미지 때문에 감점을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어떤 응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무려 73.3%가 그렇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미지 메이킹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평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시나요? 소개팅을 했어요. 나온 친구의 외모, 목소리, 패션 감각 이런 것들 보십니까? 이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바로 그 사람의 시각적인 요소. 생김새일 수도 있고요. 옷차림, 걸음걸이,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이 무려 55%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음성적인 요소였습니다. 청각이라고 하죠. 어떤 말투로 이야기한다, 어떤 목소리다, 말의 빠르기는 어떻다, 이런 것도, 이런 분위기들이 무려 38%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거 몇 퍼센트죠? 겨우 7%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볼 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죠? 특히 요새는 심층 면접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어 놓으셔야지만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대답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또한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면접에 있어서의 이미지 연출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호감 가는 외모, 시각적인 55%를 획득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셨나요? 아니면은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 38%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가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보다 호감 가는 면접자로서 복장을 연출하거나 좋은 표정을 연출하고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저희가 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이미지는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나를 봤더니 그 표정과 복장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스피치의 요소와 자세 그리고 생김새 또한 단정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세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어떠세요?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실제로 이분들은요,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눈과 코의 입, 그리고 또 얼굴형 같은 것들을 조합했을 때 우리가 찾게 될 수 있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인 거죠. 보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솟아오르지 않으세요? 그 남성, 여성 지원자 둘을 다 봤을 때도요, 한눈에 봤을 때 굉장한 미인이다.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용기를 꺾을 만한 얼굴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단정하고, 좀 착실하고,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성실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면접관들에게는 조금 더 호감을 주는 인상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면접에서 흔히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초두 효과, 그리고 후광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두 효과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였는가,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 뒤에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오늘 몸이 아플 거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면접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셨습니다. 건물 1층에 들어섰어요. 우리의 면접 장소는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셔야겠죠. 엘리베이터를 딱 타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데 누군가 뛰어 들어옵니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나 이 사람이 그 붐비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자신의 손에 쏟고 맙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면접을 보는 날이니까 호의를 베풀어 보자라고 해서 때마침 가방 안에 있던 물티슈를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겠죠.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저는 내렸어요. 3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티슈를 드렸던 그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저의 학점을 봅니다. 2.7, 토익 점수 580. 객관적으로 좋은 스펙이라고 볼 수 없죠. 면접관이 이 서류와 저의 얼굴을 번갈아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스펙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인성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조금 더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고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왜?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이 좋았어요. 초두 효과가 성공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보여줬었던 좋았던 면들이 나머지 갖고 있는 요소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스스로가 안 좋은 점들을 커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광 효과.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건물에 들어서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서둘러 들어가다가 앞에 있는 누군가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어떡해요? 근데 우리 평소에 전철을 탈 때도 아시다시피 그 사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요. 그 이후에 굉장히 사과하기가 좀 미안해집니다. 좀 어색해지죠. 뻘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어땠겠어요? 아침부터 발을 밟혔어요. 기분이 나빠요. 사과도 안 하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고 나서 면접을 보러 들어갑니다. 아, 불사. 내가 아까 발을 밟았던 분이 이 회사의 부장님이었네요. 저의 스펙을 봐요. 토익 4.3, 토익 970, 학점 4.3. 뭐 너무나 좋은 스펙들을 갖고 있고요. 해외 어학연수, 공모전 수상기념,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성적이 우수해도 남들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성이 틀린 사람은 조직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처음에 보여줬던 첫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덮어버리는 부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요. 우리가 그 건물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면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최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만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참 얘기도 잘하고 잘 웃고 이러다가도요, 면접장에만 들어서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긴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나에게 왔던 그 커다란 기회, 사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서 면접을 보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나에게 정말 그렇게 커다랗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떨고 긴장해가지고 나의 평상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좀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면접 플로우를 분석하고 어떤 자세를 연출해야지 내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를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만은 지킵시다. 간단한 팁들을 또 드리고 들어가자면요. 우선은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기실에서 먼저 대기를 하게 되시잖아요. 핸드폰은 건물에 들어서는 그 순간 꺼주세요. 보통 대기실에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남자친구나 부모님들과 통화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니까 그 핸드폰을 열어놓고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잘 갖추어진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턱을 괴고 앉아 있다라거나 무릎을 이렇게 폭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가라던가 팔짱을 끼고 있는 이런 자세들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최상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날 괜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인상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나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라는 생각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면접 플로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입장을 하게 되죠. 입장한 다음에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 걸음걸이가 있을 겁니다. 팔자로 걷느냐, 제대로 모델처럼 예쁘게 걷느냐, 씩씩하게 걷느냐, 주눅 들어서 걷느냐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앉는 자세라던가 제스처, 그리고 퇴장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기본적인 면접의 플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우리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 응시자 몇 번까지 들어오세요 라고 호명이 되죠. 그러면은 긴장하지 말고 들어갑니다. 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들은 뭐냐면요. 사실 3명, 5명 정도 같이 면접을 보러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쟤를 떨어뜨리고 내가 붙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모두 다 함께 합격하고 우리 앞뒤쪽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도요, 이 아이가 나의 경쟁자라 생각을 하면요, 스스로 긴장되고 경직되고 눈치 보게 되고 신경전을 벌이게 돼 있어요.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도 인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친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럼 제가 구령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친구들 다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 들어오고 나면은 자, 차렷, 경례, 구호를 붙이고 나면 모두 다 함께 맞춰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앞뒤 조의 친구들은 누구는 인사하고 누구는 안 앉고 어영부영 정신이 없는데 요 조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절도 있게 갖추어진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모두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앞뒤 조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같이 들어가는 조에서 한 조에 한 명만 붙이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럼 입장할 때 걸음걸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장할 때도요,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요, 위축돼서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의기소침하게 고개를 떨구고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들어갈 때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좋은 표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장하면서부터 공수를 하고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들어갈 때만큼은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고 제 자리에 선 다음에 공수 자세를 해서 단정한 모습을 연출하도록 합니다. 여성의 공수 자세 보겠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손바닥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공수를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배꼽 밑에다가 손을 갖다 내려놓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공수하지 않고요, 차렷을 한 다음에 정말 달걀을 진 것처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로 재봉선에다 손을 단정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좋은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인사할 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멘트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올라서가지고 멘트를 합니까? 뭐가 먼저요? 자,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말로 먼저 인사하고 나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헛갈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뭐냐면요, 동시에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지는 행동을 먼저 하고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멘트를 먼저 한 다음에 행동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게 가장 절도 있는, 격식 있는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할 때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몸이 내려가죠. 몸이 내려갈 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인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고개 물론 조금은 내려가겠죠. 하지만 절도 있게 인사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고 몸을 약간 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게 보다 더 절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면접관님들이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라고 멘트를 받고 나서 앉도록 합니다. 앉으세요라고 얘기 안 했는데 먼저 앉지 않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지원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걸음걸이 중요하다는 거는 먼저 명심을 해주시고요. 앉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리를 이쪽으로 왼편 정도는 왼편이나 오른편 본인이 편한 쪽 보통 이제 왼편 쪽으로 많이 가는데 다리를 무릎과 발목을 모아 붙인 일자로 편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다소곳이 앉고 그 위에 손을 공수해서 내려놓는 것 기본적인 여성 면접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리를 약간 11자, 무릎을 살짝 본인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좁게 11자로 벌린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일자로 내려오게 하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는 자세, 기본적인 남성 면접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는요, 의자가 있으면은 등과 어깨를 기대서 앉지 않습니다. 엉덩이는 붙이시고요, 등과 어깨는 주먹이 하나 딱 들어갈 정도로 떼셔가지고 절도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할 때 제스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도 동작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당할 때, 적절할 때 동작을 쓰는 거는요, 이 사람이 정말 신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을 이렇게 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뭐 했는데, 뭐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할 때만 본인이 절도 있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할 때 몸을 약간 면접관 쪽으로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쪽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고 있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나의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진심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 컨택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면접관들이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나에게 질문을 한 면접관이 있고 옆에 질문하지 않은 면접관들이 있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70% 정도는 나에게 질문을 한 면접관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시선을 옆에 있는 주변의 다른 면접관들에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컨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이 컨택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언제 아이 컨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한 문장, 한 단락 정도가 끝날 때까지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락이 넘어갈 때, 문장이 끝날 때 시선을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의 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빠르면은 성격이 좀 급해 보이겠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소심해 보여.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빠르기, 적절한 크기, 적절한 톤을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관의 시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제 부담스럽죠. 이제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는 들었으나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면접관들을 바라봐야 될까 참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에서는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은 어린 놈이 버릇없게 라는 느낌을 많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지원자가 빤히 쳐다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면접자들도 어른을 빤히 쳐다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면접관님의 무서운 시선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바라보지 않고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보통 양 미간 사이 있죠? 요 미간 사이라던가 인중 그리고
그 약간 넥타이와 인중 사이의 요 삼각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시선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시선이 많이 이동돼서는 안 되겠죠. 어느 한 포인트를 보고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미간 정도를 보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다수일 경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선을 돌아가면서 골고루 나눠주고 미간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연출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만 웃지 않습니다. 우리 또 플라스틱 스마일이라고 하죠. 예전에 미스 코리아들 뽑을 때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 애처롭게 웃죠. 눈은 웃고 있지 않은데 입이 웃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얼굴에 경련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 우리 면접자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연출한다는 거죠. 웃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평상시에 웃지 않다 보니까 웃는 표정 연출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에는 또 표정을 연출하는 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같은 경우 공수자세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남성 지원자도 적장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적절할 때 한두 번의 제스처 사용은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면접을 보실 때는요. 손을 얼굴 쪽으로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만진다라던가 귀를 만진다라던가 입을 만지는 행동. 어쨌거나 얼굴에 있는 모든 쪽으로 나의 손이 가는 것은요.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우리 바디랭귀지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볼 때만큼은 특히 얼굴로는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꼭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요. 우리 면접자들의 인상을 보고서도 그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을 한다라 그래요. 아니 점장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 관상, 옷차림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파악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든가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성, 성향이 나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통 눈부터 시작해서요, 입으로 내려오고요, 아래턱을 보고 전체적인 이제 이미지, 얼굴의 이미지라고 하죠. 호감 가는 인상이다. 뭔가 긍정적인 인상이다. 뭔가 부정적인 인상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은 똘망똘망한데 입이 삐뚤어져 있거나 시무룩하게 내려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 계획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과 턱, 입, 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성격 역시도 조화롭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라던가 말투에 의한 판단법 조금 말씀드리면요. 차분한 음성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은 면접을 볼 때 같은 경우는요.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도 좋지만 한 톤은 다운돼서 신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차분한 목소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이 어떤 자리예요? 면접관님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나를 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다다다다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빠르면은 성격이 급하고 생각의 폭도 좁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입에서 웅얼웅얼 거리는 말투 있죠. 내용은 좋으나 제가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것들 소신이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했을 때, 초조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걷는 자세로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걸으면요, 대범하고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흐느적거리면서 힘이 없게 걷는 경우가 있죠. 걸음걸이 절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까치발이라고 하죠.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덤벙거리거나 좀 발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처 모르셨죠?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로도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의자 등받침에 기대지 않고 앞으로 약간 앞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당겨서 면접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좀 도전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나와 있으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는 자세라고 하죠.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다리를 꼬진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리를 떠는 거죠. 불안해서. 평상시에 본인의 앉아있는 습관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내가 평상시엔 다리를 떨었지만 면접장에 가면 떨지 않을 테야 라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긴장해 있으면요, 대답하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습관에 의한 판단법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나치게 눈을 많이 깜빡거릴 수 있어요. 사실 긴장을 하면은 이렇게 눈을 많이 깜빡거리면서 막 얘기할 때 깜빡거리게 되죠. 성급하거나 침착하지 않고 조신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거의 생각에 잠기듯이 눈을 계속 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지나친 손동작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보이겠지만 많이 하게 되면은 주의산만하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동작 같은 경우는 꼭 절도 있게 필요한 곳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면서 내가 어느 대목에서 제스처를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고 손을 올릴 것인가 연출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장을 할 때 서둘러서 나가다가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면접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나갈 때까지도 안정된 자세를 마무리 잘 지어야 되는데 면접이 끝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면접관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나간다라거나 실수했어요. 혓바닥을 보이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면접관은 그 중간중간의 내용에 있어서 이 사람을 좋다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마무리 행동으로 인해서 그 면접자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합니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나가다가 내가 앉아있던 의자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굉장히 성격이 성급하고 조신하지 않다, 참을성이 없다라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나갈 때 문을 조심해서 닫아야 되는데 쾅! 닫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침착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장도 갖춰야 되고요. 바디랭귀지도 챙겨야 되고요. 인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목소리도 제대로 연출해야 돼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마지막 강까지 진행을 하시면요. 몰라보게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면접에 있어서 복장이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 스펙이 좋으면 거의 영향 미치지 않는다.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인사 담당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면접 복장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복장 때문에 가점 또는 감점을 한 경우가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74.4%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점을 한 복장들에 대해서는요, 너무 캐주얼한 정장이라던가 여성 지원자의 경우 너무 짧은 치마, 노출이 심한 옷, 레깅스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설마 면접을 볼 때 레깅스 신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면접을 볼 때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입사하고 나면 충분히 멋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한 면접 지원자의 복장을 연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면접 복장이 채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다른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 분이 7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면접 볼 때 복장이 생각보다 중요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면접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베라비안의 법칙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적인 거 몇 퍼센트? 기억나십니까? 55%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선은 면접에서는요,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그 사람의 표정과 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 복장은 성공 면접을 위한 첫 단추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분야에 따라서 선호하는 옷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뭐 공무원을 지원을 하겠다. 내 지금 패션 쪽으로 갈 것이다. IT 업계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 나는 서비스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옷의 스타일 연출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은 IT라던가 전자 쪽 요새 뭐 많이들 가죠. 근데 그 IT 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다고요. 네, 전자 분야는요 이미지가 좀 도전적이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강렬한 색상 연출 괜찮습니다. 남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블루타이 이런 것들 좀 남성답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나 광고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창의적이거나 본인의 어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복장 연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면접을 볼 때는 여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커리어가 있는 전문 직종이 아닌 이상은 치마 정장을 이제 보통 입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 정장이라고 해도 이게 샤라라하게 퍼지는 A라인이 아니라 H라인 스커트,
딱 무릎 위 4, 5cm 정도 오는 옷이 딱 적당하다라고 보는데 그 패션이라던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여성들 그 옷에다가 스카프를 연출해준다라던가 그 개성 있는 포인트로 블로치를 단다라던가 내지는 바지 정장을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 너무 유행을 쫓다 보면은 오히려 개성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이라던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맞춰갖고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서비스라던가 유통업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사람을 대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복장 연출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 핑크색 셔츠라던가 핑크 타이 이런 것들을 연출해서 조금 더 푸근하고 다정한 인상을 연출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노출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여름에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노출을 좀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날씨도 덥고 하지만 여성 지원자들 노출이라던가 과도한 액세서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종종 받아요. 과연 여성 정장으로서 원피스가 괜찮습니까? 면접 보는데 원피스 입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어때요? 여성 정장으로서 원피스를 입어도 된다? 안 된다?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자, 정답은 요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칙이 뭐냐면요. 여성 원피스 위에 재킷을 입었을 때는 된다. 이게 바로 정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투피스가 안 어울리는데 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정장이 있어요. 단추가 있는 재킷을 입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정장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피스에는 꼭 재킷을 입어주도록 하고요. 원피스만 입고 재킷을 입지 않는다면은 완성된 정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원피스 꼭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어울리는 재킷을 구매해서 같이 세트로 입어주면은 면접 정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 복장 검은 색깔을 많이 입으시죠. 검은색에 흰색 블라우스, 흰색 탑, 그죠? 누가 그렇게 입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입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죠? 면접 그 지원자들 보면요, 한 열에 9은 그런 식 색상으로 이제 옷을 고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건 무난한 것들, 또 공무원이라던가 이제 뭐 공기업 이런 데 갈 때는 튀지 않는 무난한 연출도 괜찮지만요, 그 이외에 기타 직종이라고 한다면은 안에 받쳐 입는 블라우스의 색상 선택을 달리해서 개성을 연출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피부색이 좀 검은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 피부가 검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에 너무 밝은 색깔을 받쳐 입으면은 얼굴이 더 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색의 블라우스, 탑 이런 것들을 받쳐 입으면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성 정장 연출의 기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정장 있으십니까? 정장을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실 거고 아직 뭐 1, 2학년이라면 정장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장 사러 갈 때 고민해요. 1버튼 살까, 2버튼 살까, 3버튼 살까? 고민되죠? 여러분들께 2버튼 정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은요, 남성 정장에 있어서 1버튼은 정장이 아닙니다. 캐주얼 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클래식한 정장은 2버튼, 3버튼이에요. 근데 3버튼 같은 경우는 격식은 갖춰져 보이나 뭔가 조금 트렌드에 뒤떨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버튼 정장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장을 아직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2버튼 정장을 구매하시도록 합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과연 그러면은 단추는 어디까지 잠궈야 되나요? 2개를 다 잠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장 단추는 위에 거 하나만 잠그는 게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장을 입고요. 남학생의 경우입니다. 지금 정장을 입고 안에 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정장에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있는 그런 정장들이 있어요. 내지는 셔츠에. 근데 그 타이와 셔츠, 그 정장, 그 재킷을 통틀어가지고 그 셋 중에 하나에만 패턴이 들어가게 입습니다. 줄무늬가 예를 들어 정장 재킷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셔츠는 민무늬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도 솔리드 톤으로 하나의 색상으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재킷도 줄무늬, 셔츠도 줄무늬, 타이도 줄무늬 이러면은 굉장히 좀 번잡스러운 코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남성 지원자 통틀어서 그 면접 복장에 들어가는 색상은 3가지를 넘지 않도록 연출합니다. 너무 많이 색상이 들어가면은 통일감이 떨어지고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넥타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시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스카프라던가 블라우스 색상으로 포인트 주시면 되겠죠. 보통 정장은 여성들 뭐 투피스 입는다 그러면은 아래 위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요 안에다가 받쳐 있는 색상. 그리고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의 피부색에 가장 가까운 커피색 많이 신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검은 색깔 스타킹 신지 않도록 합니다. 커피색이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 지원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장을 고를 때 이제 투 버튼까지 골랐어요. 아, 끝이다.가 아니죠. 남성들 옷을 보면요. 그 등 뒤에 트임이 있어요. 그죠? 등 뒤에 트임이 있는데 두 군데 트임이 있는 게 있고 가운데 하나 트임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등치가 조금 커요.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 자, 등치가 클 경우에는요. 가운데 하나의 트임이 있는 옷을 입습니다. 나의 뚱뚱한 몸을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게 연출해 주는 거죠. 반대로 내가 키가 작고 왜소하고 말랐어요. 남학생들은 특히 몸이 마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트임이 등 쪽에 두 개가 있는 옷을 입으면 조금 더 시선이 분산돼서 덩치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요. 또 다른 거, 남성 지원자들 옷을 보시면 라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쉽게 카라라고 이야기하죠. 전문 용어로 라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펠 같은 경우도 내가 얼굴이 커요. 라펠의 너비가 넓게. 이게 바로 라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라펠의 너비가 넓게, 얼굴이 크면은, 그리고 내가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작은데 라펠이 두꺼워요. 이러면은 꼭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옷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으면은 라펠 같은 경우도 조금 얇은 그런 옷을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라펠에 있는 요거, 뭐라고 할까요? 꼬리 부분, 치드라고 합니다. 치드라고 하는데 요건 어떤 그 영향을 미치냐? 내가 키가 좀 작아요. 조금 더 키가 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 치드가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승하는 효과를 통해서 약 키가 5cm 정도는 커 보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키가 크고 등치도 커요. 키가 좀 작아 보이고 단정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치드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연출되어 있는 정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면접 복장뿐만이 아니라 캐주얼 정장을 입거나 뭐 다른 자켓을 구매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키가 크다, 안정적으로 보이고 싶다라면은 치드가 내려가 있는 옷, 내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싶어요, 슬림해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치드가 상승되어 있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들 이제 정장을 입었어요. 정장 입고 나면은 주머니에다가 뭐 넣지 마세요. 핸드폰, 차키, 집 열쇠 이런 거 넣으시면요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굉장히 이제 보기가 싫고 뭔가 좀 이제 단정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머니에는 뭔가 들어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제 정돈을 하십니다. 구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구두는요, 아침에 나올 때 한번 닦으시고요, 또 회사까지 오는 동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먼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십니다. 구두의 색상은 보통 진한 밤색, 갈색이라던가 검은 색상을 많이 신죠. 그래서 정장의 색깔을 보통 우리 감색이라고 하죠. 남색을 많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검은 구두 정도가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말 같은 경우도 남색이라던가 검은색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요. 양말 흰색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회색이라던가 밝은 색상 양말을 신으면요, 서 있을 땐 괜찮으나 면접 볼 때 자리에 앉는 경우에 올라가면은 양말이 보이죠.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발목 양말 면접 볼 때 신지 않도록 합니다. 정장 양말, 남성용 정장 양말을 꼭 신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넥타이 같은 경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삐뚤어져 있지 않은지 꼭 거울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움직이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인상에 있어서 넥타이가 어떻게 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 단정함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하죠. 나에게 특별히 잘 어울리는 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고르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에는 그 기업을 나타내는 CI 로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봐도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로고들이 있어요. 로고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있습니다. 파란색인 기업이 있고요, 초록색인 기업이 있고요, 또 빨간색인 기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도 그 CI 로고와 맞춘 색상으로 타이를 메고 가신다면은 조금 더 성의 있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 좀 더 연구했구나,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 연출에 따라서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빨간 타이 같은 경우는요, 강렬한 느낌을 주죠. 자신감 있고 똑똑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거 진행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상,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착용하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략적인 컬러라고 볼 수 있죠. 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신뢰감 있고 성실한 느낌을 주는 그 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는 푸른색은 매지 않는 게 좋으시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주황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밝은 느낌을 주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이는 타이가 이제 주황 색상의 컬러 타이입니다. 사실 이런 색상의 타이를 잘 팔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 지원자들이 그 잘 매지 않는 색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고 나면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은 참 개방돼 있다, 밝다, 긍정적이다, 오픈마인드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조금 더 호감 가는 모습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매시는 타이가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죠. 그 블루 계통 색상에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계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줄무늬 셔츠와는 같이 입으시면 안 되고 하얀 색상의 민무늬 셔츠에 그 민무늬 정장에 같이 입으시면 깔끔하게 연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거 초록 색깔 타이가 있습니다. 초록 색깔 타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매느냐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들 있죠. 눈매가 코매가 내지는 이렇게 얼굴형 자체가 약간 뾰족뾰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인상이 너무 강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파란색이라던가 빨간 색깔 타이를 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뾰족한 인상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죠. 그럴 경우에 이런 초록 색상, 그린 색상의 타이를 매주면요. 보다 사람의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상이 좀 강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초록 색상 타이 전략적으로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액세서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면접 복장만큼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착용을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을 하는데 여성 지원자의 경우 귀걸이 많이 착용하시죠? 면접 볼 때 귀걸이 꼭 착용하시도록 합니다. 그 귀걸이를 꼭 착용했을 때 그 여성 지원자가 한 30% 정도는 평소보다 예뻐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액세서리를 차주는 게 여성으로서는 그 여성성도 보이고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거는요. 부착형이라고 하죠. 여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도 부착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기가 중사이즈인 진주 귀걸이라던가 보석, 큐빅이 박혀있는 그런 것들 괜찮으시고요. 그 약간 달랑거리는 것은 괜찮지만 길게 늘어지는 거라던가 형태가 크다라던가 너무 반짝이는 큐빅이 많이 박혀있는 것들은 단정한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시계 찰까요? 네, 시계 차고 가세요.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요, 시계를 착용한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있고 성실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계 착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정장에서의 시계를 보시면요, 원래 메탈 시계가 아닌 가죽 시계가 비즈니스 정장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통 짙은 밤갈색, 검은색 이런 색상의 가죽 시계가 가장 클래식한 기본 시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는 메탈 시계를 많이 차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만 계시고 원래 정장 시계는 가죽 시계다 라는 것들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차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차고 가시는 게 보다 성실한 이미지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헤어 액세서리 요새 그 커다란 큐빅이 박힌 리본핀 커다란 거 유행합니다. 면접 볼 때만큼은 그런 핀은 차지 않으시고요. 핀을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를 정도로 실핀 있죠? 검은 핀 그런 것들로 잔머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머리, 긴 머리가 있는 분들은 보통 사실 여성은 머리를 풀으면 더 예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볼 때도 머리 풀고 오는 지원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볼 때만큼은 머리를 묶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로 올려 묶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그 반묶음이라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머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머리를 만지기 위해서 손이 올라갑니다.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그 거울을 다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볼 때만큼은 하나로 깔끔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죠. 포니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은 다음에 내 머리로 돌려 묶어갖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막머리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편한 것들로 연출하실 때 잔머리를 실핀으로 보이지 않게 연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남성 그 넥타이를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은 요 사이즈가 가장 기본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때 박시영 씨가 차고 나와서 유행했던 굉장히 넓은 타이가 있고요. 요새 캐주얼 타이라고 해서요. 요곳에 3분의 2 정도의 너비인 얇은 타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얇은 타이는 정장 타이가 아니라 캐주얼 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면접 볼 때만큼은 그런 캐주얼 타이가 아니라 기본 정 사이즈의 타이를 매서 보다 신뢰감 있는 지원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셔츠 한번 볼게요.
셔츠, 남성 셔츠 보면요, 소매가 잘 들어오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소매 끝 블라우스가 잘 들어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정장을 입었을 때 그 소매 끝으로 하얀색 셔츠가 1cm 정도 보이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다 보면은 정말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짚거나 할 때 쓸려가지고 지저분해지게 돼 있어요. 면접 보러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져 있지 않나 꼼꼼히 체크하고, 면접 보는 날만큼은 소매가 다른데 쓸려갖고 지저분하게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른 소재의 선택 잠깐 짚어볼게요. 내가 피부가 좋아요. 권상우 씨 같이 하얗고 희도 없어요. 얼굴에 어떤 흔적도 없어요. 이렇다면은 반짝거리는 공단 소재, 실크라고 하죠. 괜찮습니다. 남성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크 타이가 될 수 있고요. 여성 지원자는 실크 블라우스가 될 수 있겠죠. 피부가 좋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여드름 자국이 있어요. 울긋불긋하고 울퉁불퉁해요. 이런 친구들이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입잖아요. 나쁜 피부를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면접 볼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내가 옷감의 소재를 선택할 때는 꼭 기억을 해서 보다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소재를 고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나쁜 편이다라고 하면은 광택감이 없는 소재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하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구두 잠깐 보겠습니다. 구두 같은 경우요, 앞코가 너무 뾰족한 구두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뭉툭해서 이제 동그란 구두 신지 않아요. U자형 라인이라고 하죠. U자형 라인이라고 하고, 보통 구두 보시면요, 끈이 붙어 있는 구두가 있고, 버클이 붙어 있는 구두가 있어요. 두 개 다 정장 구두다? 아니다. 정장 구두는요, 끈이 붙어 있는 구두가 남성 정장 구두입니다. 그래서 버클이 붙어 있는 거는 캐주얼 구두라고 하죠. 로퍼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정장 구두는 끈이 달린 것, U자형으로 구입을 하나씩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구두에 디테일이 너무 많이 있고 막 보석이 박혀있고 리본이 크게 달려있는 신발은 별로 좋지 않아요. 민무니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화려한 장식은 신발로 시선이 가게 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는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나의 기타 소지품들이 돋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거 기억해서 연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우리 남성, 여성 지원자의 어떤 복장, 헤어, 액세서리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면서는요, 단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요것만 고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다수의 여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메이크업을 바꾸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해야 동안으로 보일까? 어떻게 해야 뽑힐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필요한 고민들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까 하는 법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공통적인 카테고리 기본은 있지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성향을 가진 직장인가, 이것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면서도 그 직장의 성향에 맞는 그런 연출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대기업이나 금융계, 공기업, 언론 이런 계통들은요, 면접관들이 다소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들 좋아하지 않아요. 피부 표현도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연출하시고요. 눈화장 같은 경우도 약간 베이지색을 밑두덩이에 깔고 나서 핑크색, 은은한 살구색 이런 거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이어야죠.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요, 보다 지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계열을 통해서 조금 지적이고 차분한 연출하는 것들 눈화장할 때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라던가 유통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이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래서 활동감이라던가 신뢰감을 불어넣어주는 화장 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러셔라던가 이렇게 볼터치라고 하죠. 블러셔,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것들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메이크업 연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던가 광고업계라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연출도 괜찮습니다. 단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그래서 섀도우와 립스틱 같은 경우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색상의 섀도우를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맑고 깨끗한 피부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남성 지원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 지원자들 요새 피부 표현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넓은 모공이 있죠. 그리고 거뭇거뭇한 어떤 수염 자국이 있죠. 또 여드름 자국 같은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요, 세안을 하시고 나면은 로션 스킨 같은 거 꼭 바르시고요. 선크림을 발라서 본인의 피부를 보호합니다. 자외선이라고 하죠.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35 정도 넘고 나면은 선크림을 통해서 관리해준 피부와 그렇지 않은 피부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남성을 위한 비비크림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컬러 로션, 비비크림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해? 라고 조금 부담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본인의 피부톤을 약간 보정해주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가 굉장히 좀 울긋불긋하다, 칙칙하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얇게 펴 발라가지고 피부톤을 연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 주변에 있는 뭐 친한 남자 동료들 같은 경우도 그 패션이라던가 외모에 신경 쓰는 친구들은 비비크림을 바르고 다녀요. 컬러 로션 바르면은 뭔가 딱 보면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컬러 로션을 바른 거예요. 근데 한 듯 안 한 듯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인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라는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고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처럼 뭐 파운데이션 두껍게 바르고 이럴 수는 없죠. 근데 그 컬러 로션, 비비크림 이런 것들은 가볍게 테스트해 보시고 워낙 요새 많은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나에게 맞는 색상을 선택하고 맞는 질감, 텍스처라고 하죠. 그런 거 선택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것들 하나 두 개쯤은 장만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기 전날에 사가지고 면접 보는 날 처음 바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 안 된다? 안 하다가 그날 하면 되게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비비크림을 발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사서 바르면서 얼굴에 익히고 나도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립스틱 색상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새는 좀 투명 메이크업이 대세죠. 그래서 베이지 색상, 뭐 코럴 있죠. 이런 색상들이 조금 뭐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옅은 핑크도 괜찮지만 요새 유행했던 딸기 우유 같은 색상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마치 클럽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이런 느낌은 조금 이제 면접 지원자로서는 성실함을 떨어뜨리는 메이크업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무난하게 메이크업을 연출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 너무 짙은 화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학생들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면접 보는 당일날 면도 깔끔하게 하셔야죠. 코털 다듬도록 합니다. 의외로 그 콧수염 위에 코털이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뭐라고 말해주지도 못하겠고 참 그 사람 인상도 좋은데 마이너스 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날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손톱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깎아서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 연출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미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소로 포장을 하셔야 돼요. 미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헤어 연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지원자의 경우 그 패션업계라던가 어떤 그 커리어가 부각되는 업계가 아니라면은 사실 아주 짧은 숏커트 같은 경우는 그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여성성이 강조되는 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보이시하게 면접 복장에서 연출을 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긴 머리 같은 경우 이제 묶어주시고요. 단발머리 정도면은 이제 안으로 이제 가볍게 많은 드라이 같은 거 해서 연출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지원자의 머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머리를 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성 지원자들에게 있어서 이마를 보이는 거는요, 자신감의 연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이는 게 부담스럽다면요, 이렇게 내려서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정도라도 보이게 연출합니다. 앞머리가 내려와 있으면 우선은 갑갑한 느낌이 들어요. 갑갑한 느낌이 들고, 또 키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앞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림으로써 키가 커 보이는, 한 5cm 정도는 커 보인다라고 해요. 키가 커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 지원자의 머리 포인트는요, 우선은 귀를 덮지 않을 것. 그죠? 여기를 덥수룩하게 덮는 머리 없어야 됩니다. 귀를 덮지 않을 것. 그리고 뒷머리가 뒷목 그 칼라에 닿지 않을 것. 그래서 라펠이라던가 이런 데 닿지 않도록 깔끔하게 위로 올려주는 머리를 연출합니다. 머리도 마찬가지로 면접 보기 일주일 전에 자르셔야 되겠죠. 전날 자르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머리가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 울거나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꼭 일주일 전에 머리 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을 부르는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인상 하나가 취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절반이 훨씬 넘는 81%의 사람들이 채용 시 지원자 인상을 채용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나빠서 감점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도 73%나 된다라고요. 못생기고 예쁜 걸 떠나서 인상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표정 연출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표정이 우울해 보인다, 무뚝뚝해 보인다, 쌀쌀맞아 보인다. 이런 것들은 결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표정한 인상을 갖고 있는 지원자 같은 경우는 덜 유능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밝은 표정을 갖고 있는 지원자는 당당하고 일도 더 잘해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도 더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대요. 이왕이면은 내가 긍정적인 표정을 연출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멋지게 포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나의 우울한 표정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스펙트를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원자의 인상은요, 외적인 용모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표정, 행동, 말투, 음성, 옷차림, 제스처 여러 가지 다 토탈해가지고 그 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볼 때 우리가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떨리죠, 우선. 떨려요. 우선은 앞에 막 그 무서운 면접관들 앉아있고 질문 대답해야 되는데 내용은 떠오르지 않고 표정 관리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이라던가 책이 있으면요, 가려보세요. 자, 가렸을 때 눈이 보이죠?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이런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은 가만히 있고요.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플라스틱 스마일이라고 하죠. 면접 볼 때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웃다가 입에 경련도 나죠. 그래서 평상시에 눈까지 같이 웃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만의 어떤 매직 키워드라고 하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게 사진 찍을 때 김치, 치즈 이런 것도 있듯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여운 조카가 있어요. 조카를 생각하면서 까꿍 하면은 그냥 눈도 웃고 입도 웃고 아주 행복한 표정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여러분들만의 매직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눈썹을 한번 올려보시면, 자, 눈썹에다가 지금 펜을 갖다 놨어요. 지금 눈썹을요, 펜 위로 올립니다. 펜 위로 내려갑니까? 눈썹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분들 보면은 표정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표정, 긍정적인 표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연출해야 되는지도 지금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선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근육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표정을 지을 때 어색해요. 그리고 막 땡기죠. 땡기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안 쓴 근육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표정들이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 떴다.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또 좌우상하로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눈동자를 이쪽 저쪽으로 한번 굴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서요. 눈 근육으로 움직여봅니다. 이렇게 올려보고 다시 올려보고 이상하죠? 여러분도 거울 보고 하시면 웃길 겁니다. 자, 그리고 입을 조금 벌린 다음에 턱 같은 경우도 움직여보는 거죠. 해서 턱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턱 같은 거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다음 장에서는 스피치 연습을 따로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 놓으시는 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 근육을 부풀어가지고 이제 빵빵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볼 근육을 움직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런 거 행동 자체도 얼굴의 근육을 충분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웃는 모습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것들은 토탈 알아봤습니다. 면접의 어떤 플로우를 분석하고요.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이크업이라던가 헤어 연출, 또 표정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보다 당당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자, 그럼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보다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